좋아. 해보자. 어떤 애들은 하다 보면 오겠죠. 설마 잠들어서 못 오는 건 아니겠지. 인경, 오늘 웬일로 안경도 썼네? 맨날 쓰는데요? 그래요? 너 원래 썼다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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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칠판 볼 때만 껴요. 자, 할게요. 지난번에 등차 수열을 했습니다. 등차 수열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등차 수열에 관해서 잠깐 짤막하게 리뷰를 한번 하고 그 기억을 되살려서 등차 수열을 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간다. 리뷰. 일단 등차 수열이라 하면 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 라고 하면 이제 차가 일정한 수열 이런 모양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요 차이를 우리가 공차라고 하고 D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억이 나시나? 그 다음에 요 녀석 가지고 이제 얘를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우리가 n번째 항을 구하자 라는 게 이제 이 수열 단원의 목적이고요. n번째 항을 한번 구해봅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얘기는 일단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초항에다가 n-1에 해서 D가 이쪽으로 오면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얘가 3n하고 -2 이렇게 쓰시면 A를 구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빨리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빨리 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공차가 무조건 n 앞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공차가 3이면 무조건 3n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고, 뒤에 있는 숫자는 첫째 항 보고 맞춘다고 했지. 이렇게 기억나시나?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을 이야기할 수 있다. 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중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등차 중앙은 뭐냐면 이거 가운데 향해 가운데 향의 두 배는 좌우의 합과 같다. 잠깐만, 얘를 애들로 해야겠다.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좌우의 합과 같다 였어요. 이게 등차 수열, 등차 중앙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이게 이제 등차 중앙까지 얘기하면 얼추 지난 시간에 했던 등차 수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뒤로 넘어가서 조화수열과 조화중앙은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등차 수열을 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조화는 저게 빠졌어요. 저거에서. 자, 등차 수열의 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오은 이겼구나. 테이마 오면 되겠네. 등차 수열의 합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등차 수열의 합은 약간 이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수학자 중에서 3대 수학자라고 있습니다. 수학자 중에 역사적으로 이제 3명을 뽑아봐라 라고 하면 3대 수학자라고 해서 3명이 딱 들어갔는데, 첫 번째가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 혹시 아세요? 아르키메데스가 한 유명한 말이 뭐죠? 안 되며. 사람이야지. 네,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수학자. 그래, 내가 수학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수학자겠지. 아르키메데스가 한 유명한 말 뭐예요?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뭐지?
그걸 몰라? 아르키메데스 1화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왕이 저 장인한테 금을 뭐 얼마를 줘가지고 왕관을 만들려고 해요. 이제 장인이 금을 가지고 왕관을 만들어 왔는데 이게 의심스러운 거야. 금을 진짜 다 써서 만든 건지 아니면은 금을 좀 얘가 그 원래 조금만 넣고 딴 거랑 섞어가지고 만들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건 거야. 그래서 자기 나라의 이제 유명한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금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딴 게 섞여 있는 건지 판단을 좀 해달라. 근데 그때가 고대란 말이야. 고대라 가지고 뭐 현대처럼 그게 발달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떼가지고 뭐 현미경으로 분석하거나 이런 게 안 되는 시대야.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이 목욕탕에 이렇게 물을 받아 놓으면 목욕하려고 들어가면 물이 이렇게 넘치잖아요. 그걸 보고 아르키메데스가 한마디를 합니다. 유레카요, 유레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유레카 아시죠? 유레카. 왜냐면 금속이 다른 게 들어갔으면 그게 이제 부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 들어갔으면 분명히 부력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금이랑 이제 비교를 하죠. 그래가지고 딱 해보니까 딴 게 들어간 건 거야. 포인트. 뭐 그런 걸 이제 알아내요. 걔였는데 이제 걔가 위대한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걔는 뭘 했냐? 그럼 고대 기하학의 아버지. 기하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기하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 그러니까 원 넓이 같은 거 계산하고 아니면 뭐 피라미드 높이 같은 거 계산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틀을 잡는 사람이 아르키메데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얘였나? 기억나? 뉴턴이에요. 뉴턴은 우리가 이제 과학자로 알고 있긴 한데 만류인력의 법칙 전혀 모르는 눈치네. 누구요? 뉴턴이요. 뉴턴 몰라요? 너희의 지식에 경의를 표한다. 뉴턴? 네, 뉴턴이요. 뉴턴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게 그거지. 뭐야 저 김공식. 뉴턴이야 뉴턴. TON이야 TON. TON이라서 튼이라고도 읽고 턴이라고도 읽는데 아무튼 그 뉴턴. 얘가 이제 과학자이기도 하지만 수학자이기도 해요. 그 옛날에는 그게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학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과학자이기도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걔가 이제 한 게 뭐냐면 미분적분. 물론 뭐 만류인력의 법칙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한 명이 더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 우리 배웠어요. 가우스라고 아시죠? 가우스는 뭘 했냐? 대수야 대수. 이거 식 계산하고 이런 거 대수를 정립한 사람이 가우스인데 가우스가 10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가우스가 10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초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이 더하기를 가르쳐 주는 거야. 수학 선생님이. 그래서 더하기를 계산을 해봐라 하고 이제 1 더하기 2 더하기 뭐 이런 거 이제 계산을 이제 더하기를 먼저 가르쳐 주고 나서 애들한테 저걸 시켜놓고 선생님이 이제 딴짓하고 놀고 있었는데 1부터 100까지를 더해봐라 해서 애들한테 이제 100까지를 더해봐라 하고 과제를 던져놓고는 자기는 이제 띵가띵가 놀고 있었던 거지. 근데 보니까 애들이 막 딴 애들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거 계산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우스는 놀고 있는 거야. 1부터 100까지 더해보라고 했는데 딴 애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우스는 혼자 놀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나잖아. 왜 한 걸 안 하냐고 해서 갔더니 가우스가 저는 계산을 다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라고 하니까 나온 게 이겁니다. 보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00까지를 다 더해봐라 라고 한다고 쳐봅시다. 여러분이 1부터 100까지 더해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계산기. 그걸 할 거야. 계산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걸 할 거야. 그래서 뭐 22, 23 이걸 하겠다고?
그렇군. 그래서 가우스가 어떻게 했냐면 얘를 전체 합을 우리가 S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S. 자, 근데 얘를 거꾸로 적어. 거꾸로 적어도 S인 건 변함이 없지. 더하기니까 반대로 적어도 상관이 없고. 그렇다면 이 녀석을 이렇게 해서 거꾸로 적힌 녀석을 이렇게 더해 보시면 위아래를 더하게 되면 이게 100일이고 이게 또 100일이고 이게 또 100일이고 제일 마지막 또 100일이 되잖아.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101만 계속 더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는 S가 두 개니까 2S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오른쪽의 계산은 100일이 몇 개겠어요? 1부터 100까지가 전부 100일이니까 100개 있겠지. 됐어요? 100일 몇 개야? 2S가. 그래서 얘를 자 그러면 100일을 50개만 세면 되겠구나. 그래서 얘가 5050이구나.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게 10살의 가우스가 10살의 가우스가 저거 한 약간 3대 수학자 정도 되려면 한 요 정도는 해야죠. 저희는 이제 출발 6분만 10살에 요 정도는 해야 3대 수학자 정도는 될 수 있다. 민경이는 수학자는 좀 힘들겠네. 여기까지 했나요? 여기까지 했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잘 보시면 이게 구조가 1, 2, 3, 4에서 100까지잖아. 1부터 100까지 저거가 사실은 등차 수열이야. 왜냐면 이 차가 1로 일정하잖아. 계속 1씩 늘어가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얘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인 거야. 오케이?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인데 그 녀석들의 합을 구하라 라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등차 수열의 합 모양인 거죠. 됐나요? 이 녀석을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풉니다. 일반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거 합을 SN이라고 해요. N 한 가지의 합이라고 해서 SN이라고 하고요. 이 녀석은 어떻게 적냐면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 더하기, 한번부터 해서 n번째 항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등차 수열로 한번 적어보시면 A 더하기, 둘째 항은 A 더하기 B죠. 셋째 항은 A 더하기 2D지. 그리고 n번째 항은 A 더하기 하나 적은 n-1의 D였지. 기억이 나시나? 고은 봐야지. n-1의 D잖아. 그치? 이거를 거꾸로 적어. 거꾸로 적어봅시다. 거꾸로 적으면 n 더하기 n-1의 D가 여기 오는 거야. A 더하기 n-1의 D가. 그 다음에 A 더하기 n-2의 D겠지. A 더하기 n-3의 D고 좀 늘어졌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게요. 한번 더 해보시면 A랑 A 더하기 n-1의 D가 합쳐지면 뭐예요? 2A 더하기 n-1의 D. 두 번째도 요거하고 요거 다 그러시면 2A 더하기 n-1의 D겠지. 제일 마지막도 2A 더하기 n-1의 D예요. 됐어요? 좋아. 요걸 딱 더하면 이제 이 위아래가 이렇게 더하기를 해보시면 이 왼쪽은 2배의 SN이 되죠. 됐지? 다 했습니다. 이 오른쪽은 그러면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2A 더하기 n-1의 D가 몇 개 있는 거지? n개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고 2가 있으니까 2로 딱 나누면 이렇게 돼요. 보통 순서는 n을 앞에 적긴 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에요.
등차수열의 합공식 이걸 좀 예쁘게 적을까?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2분의 n의 2a 플러스 n-1의 d 이게 등차수열의 합공식이에요. 됐나요? 2분의 n의 2a 플러스 n-1의 d 이게 구조를 뜯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죠? 이게 또 첫째 항이랑 끝항의 합이잖아, 그지? 아까 이 100일에 해당하는 게 여기야, 요거예요. 그리고 여기 왜 n이야? 항의 개수 100일이 총 100개 있었잖아. 마찬가지로 이것도 총 n개 있겠지. n까지 더했으니까 n개 있겠지. 그리고 2로 나눈 건 뭐야? 아까 이거 2x는 2로 나눈 것처럼 얘도 2로 나눈 거지. 2배니까. 됐어요? 그래서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의 b 요게 sn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요렇게 해서 sn을 구하시면 된다. 간단하죠? 그리고 얘를 뭐라고 적기도 하냐면 이렇게 적기도 해요. 2분의 해서 n에 하고 이렇게 적기도 해요. a 플러스 1이라고 적기도 하는데 요 l은 뭐냐면 마지막 값. 이게 왜 저렇게 되냐면 보세요. 이게 보시면 요 안에 들어가는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녀석은 첫째 항이랑 끝항이지. 그죠? 결국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이니까 얘를 그래서 첫째 항 더하기 끝항으로 적기도 합니다. 됐나요? 이렇게 풀 때는 하나에 이렇게 풀 때는 첫째 항이랑 끝항이 주어져 있을 때 요럴 때는 이제 요거를 쓰고요. 아니면은 이제 얘를 쓰면 되겠지. 됐나? 얘의 장점은 뭐냐면 D를 안 구해도 돼요. D를 안 구해도 풀 수 있으니까 항의 개수랑 첫째 항이랑 끝항 요렇게를 알고 있으면 얘를 쓸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첫째 항이랑 뭐 우리 공차를 알고 있다. 그럼 얘를 쓰시면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쓸지 저걸 쓸지는 그 문제에 따라 주어진 조건에 따라 푸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나요? 겠니? 그래서 이게 등차수열의 합공식이에요. 요거는 외웁시다. 외웁시다. 암기. 등차수열의 합공식이야. 암기합시다. 됐나요? 태희야. 제가 빨리 펼쳐보세요.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했습니다. 유도 과정은 이렇게 되니까 잘 봐주세요. 태희야, 여기 봐봐. 유도 과정을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첫째 항부터 이렇게 쭉 적어. 그리고 얘를 뒤집어. 이 마지막 항이 이쪽으로 오고, 그 전항이 이쪽으로 오고, 이런 식이겠지? 그러면 첫째 항이 제일 끝으로 오지. 그래서 이걸 위아래를 더해. 그럼 이렇게 더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 다음 걸 더해도 얘랑 똑같아요. 왜냐면 얘는 D가 늘었는데 얘는 D가 줄었으니까 두 개 더하면 똑같이. 제일 마지막도 이렇게 더하면 똑같거든. 그러면 요 2a 더하기 n-1의 D가 몇 개냐면 n개다. 그래서 2a 더하기 n-1의 D가 n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왼쪽은 sn을 두 번 더했으니까 2sn. 그래서 2로 딱 나누면 2분의 해서 n의 n개에 2a 더하기 n-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오케이. 이게 등차수열의 합공식입니다. 여기까지 했니?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래서 합공식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고요. 등차수열의 합공식의 특징을 좀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그거는 한번 좀 기억을 해봅시다. 등차수열의 합공식의 특징을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세요.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를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이래요. 2분의 해서 n에 하고 이건데 얘를 약간 n에 관해서 한번 적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dn이 있지, 여기 n 있지. 그럼 2분의 있잖아. 그럼 2분의 d에 n제곱인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2a 빼기 d 있지. 여기 n 있지? 2분의 있지. 그래서 2분의 하고 2a 빼기 d에 n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니?
자, 요 상태에서 생각. 등차 수열의 한 모양을 쓰시면 항상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n에 관한 2차식이 나와요. 등차 수열의 한 모양을 쓰시면 항상 n에 관한 2차식이 나오시고요. 이 n에 관한 2차식의 모양에서 뭐는 없어? 상수항은 없다. 상수항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로 예쁘게 한 모양을 만드시면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모양으로 나온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요거 가지고 문제 B로 넘어가서요. 요거 해볼게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요것도 꽤나 중요하고요. 구하는 과정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좀 잘 기억을 해둡시다.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SN과 AN 사이의 관계인데 원래 우리가 구하는 과정은 뭐였냐면 처음에 AN을 구했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했지.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게 SN이야. 그래서 AN을 알고 있을 때 SN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주는 건데 항상 수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꾸로를 해요. 그러니까 SN을 줘놓고 AN 구해봐를 한다는 소리야. 오케이? SN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AN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SN 가지고 AN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면 이렇게 구해요. SN은 보시면 이거잖아.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하나까지 합이지.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AN을 알고 싶으시면 뭐 하면 되냐면 n-1이라는 걸 생각을 해서 얘는 그러면 n-1항까지 합이겠지. Sn-1이면 S는 n항까지 합, Sn-1은 n-1항까지 합. 되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위에 거에서 밑에 걸 예쁘게 빼버리면 이 왼쪽은 뭐가 되냐면 SN에서 Sn-1 뺀 거가 되고 이 오른쪽은 다 날라가잖아. 다 날라가고 뭐가 남아? AN만 남아. 이게 그래서 SN을 알고 있을 때 AN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오케이? SN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AN을 구하는 공식이 저거예요. SN에서 Sn-1을 넣은 식에 빼면 SN에서 Sn-1을 넣은 식을 빼면 AN이 나온다는 거지. 됐나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여기 뒤에 붙어 있는 녀석은 뭐냐면 몇 번째 항이냐라는 거거든. 몇 번째냐. 근데 몇 번째라는 거는 0번째라는 건 없잖아. 첫 번째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얘는 자연수여야 돼. 일단 n-1이 등장하는 순간 이 n-1은 자연수여야 돼. 그럼 n에다가는 1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1 들어가면 0 되잖아. S0가 되는데 S0라는 건 없단 말이지. 0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n 자리에는 1부터 넣지를 못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부터만 할 수 있는 거야. 되니? 이 식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2부터만 가능해요. 그럼 생각을 해봐. SN에서 Sn-를 빼서 AN을 구했는데 얘는 2부터만 된대.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 AN은 A2부터만 적용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n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A2 구할 수 있고 3 집어넣으면 A3 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A1을 못 구한다는 것이 2부터만이니까. 그래서 A1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A1은 이렇게 구해요. 이걸로 구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SN이라는 건 n항까지의 합. 근데 S1을 하면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라는 건 결국 첫 번째 항밖에 없잖아. 그쵸? 그래서 S1이랑 A1은 같을 수밖에 없어. 이해가 되니? 그래서 A1은 이걸로 따로 구해요. 그러니까 둘째 항부터 나오는 AN은 이걸로 구하고요. 첫째 항은 이걸로 따로 구하는 거야. A1이랑 S1이 같다. 이걸로 따로 구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이제 모든 AN을 다 구하는 게 되겠지. 얘는 첫째 항,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로 구해주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둡시다. 보통 이제 하다가 보면 어떤 걸 많이 망각을 하냐면
SN에서 SN-을 빼면 AN이지. 이것만 이제 기억을 하고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없애버린 다음에 첫째 항부터 되는 줄 알고 이제 이것만 딱 구했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두 번째 항부터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첫째 항은 따로 구해야 된다. 요거 잘 기억을 해둡시다. 알겠죠? 그거는 이제 요거에 대한 문제는 뒤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등차 소열의 합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었죠? 잘 기억을 합시다. n에 관한 2차 식이어야 되고 상수항이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좋아, 다 했다. 이제 우리는 뒤에 더하기를 한번 해봅시다. 문자 한번 풀어보자. 갑니다.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인 등차소열의 얘네 K항이 33일 때 첫째 항부터 K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해볼게요. 첫째 항부터 K항까지의 합이니까 SK를 묻는 거겠죠. K항까지의 합. 공식 한번 넣어봅시다. 2분의 N에 그러면 N이 이제 여기는 K인 거지. K에 2A 플러스 2A 플러스 N-1에 N-1에 D 얘를 풀면 되겠지. 그쵸? 이걸 하려고 하니까 저 K가 몇인지를 알아야 돼, 그치? K가 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AK가 33이네. 그래서 저거를 구해봅시다. 그래서 AK 같은 경우에는 A 더하기 K-1에 2를 해서 33이 됐다는 소리잖아. A가 7이고 K 빼기 1에다가 B가 2니까 이렇게 되겠죠? 7 넘어가면 26이고 2로 나누면 13일 거니까 K가 그러면 14겠다. 얘를 딱 구해서 이 14를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끝나겠네요. 그죠? 14 집어넣으시면 14하고 2에 날라가면 7 될 거니까 앞에가 7 이렇게 되고 안에 거 계산해 보시면 13 2를 곱하면 26 14니까 40 됐나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그 등차수열 합공식 중에 두 번째 거 기억나니?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2분의 n에 2a 플러스 n-를 끼웠고 2분의 n에 2a 플러스 n-를 끼웠고 두 번째 게 2분의 1에서 n에 하고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그럼 보시면 여기 끝항에 주어져 있단 말이야. AK라는 거는 K번째 항 마지막 항이잖아. K번째까지 더할 건데 K번째 항이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K에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근데 이제 이 K를 구하는 건 어쩔 수 없긴 하지. 요거는 구하긴 해야 돼요. K가 14에다는 요거는 구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14를 딱 대입하시면 책이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됐니? 다음 가봅시다. 2번 3항의 7 10항의 21 인 등차수열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해볼게요. 자 3항의 7이고 10항이 21이잖아. 자, 한번 구해봅시다. 3항은 A 더하기 2D 10항은 A 더하기 9D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면 7D가 21에서 하면 14죠? 그래서 D가 2다가 나오고요. D가 2면 A가 3이지. 됐나요? 그냥 AN을 구해버릴 필요는 없겠네. 자, 10항까지 합을 구하라 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2분의 n에 n이 10이죠? 하고 2a 플러스 n-1의 d를 써도 되는데 10항이 있잖아. 굳이 저렇게 하지 말고
첫째 항덕의 끝항으로 가자고. 됐어요? 24니까 2로 나누면 10이지. 그러면 120이지.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세요? 합공식 써가지고 푸는 거 할만하신가요? 다음 가볼게요. 10번. 빼기 10과 4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든다. 이렇게 그 합은 빼기 24가 된다. n에 가까운 공차 d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자, 얘는 뭘 준 거냐면 첫째 항을 줬고 끝항을 줬잖아. 원래 이런 문제들은 어떤 그거를 잘 하셔야 되냐면 항의 개수 카운트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몇 번째 항인지 카운트를 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수열은 A1부터 해서 AN까지를 집어넣었는데 얘가 사실 첫 번째 항은 아니죠. 첫 번째 항은 얘잖아. 그죠? 항의 개수 카운트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처음부터 다시 카운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항을 여기 이제 A가 있으니까 우리는 B라고 합시다. 얘를 B1이라고 합시다. 첫째 항. 그럼 얘는 둘째 항이 되겠지? 얘는 그러면 셋째 항이 되겠지? 얘는 넷째 항이 되겠지? 그러면 이게 몇 번째 항이죠? 잘 생각을 한번 해봐봐. 얘가 1이니까 2잖아. 2면 3이고 3이면 4니까 얘는 n이니까 하나 많지. n 더하기 1. 그리고 얘가 n 더하기 2야.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한번 잘 따라가 봅시다. 초항이 빼기 10인 상태이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2항이 4인 건데 그러면 b의 n 플러스 2라는 것은 초항 더하기 n 플러스 1의 b겠지. 이거 해서 4가 됐다는 소리잖아. 따라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b1이 빼기 10이니까 빼기 10을 집어넣으시면 넘어가면 14. 그래서 n 더하기 1에 b가 14예요. 여기까지 됐나?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d를 모르고 아직 n의 개수를 모르니까 얘네를 아직은 풀지는 못해. 여기까지만 딱 구해놓고요. 그 주어진 조건 한번 봅시다. 뭐라 그랬냐면 그 합이 빼기 24가 된다라고 했어요. 한번 가보자. 그러면 이거 합공식을 뭐라고 보시면 2분의 n 라고 했을 때 요 n이 항의 개수거든요. 항이 보시면 이거의 이 n이 아니고요. 이 항의 전체 항의 개수는 n 더하기 2야. 그러니까 여기는 n 더하기 2가 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2a 플러스 m-1의 d를 할 건데 그거 하는 거보다, 왜냐면 우리는 d를 아직 모르잖아. 그래서 2a 플러스 m-1의 d를 하는 거보다 뭐 하는 게 좋아?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을 하는 게 좋은 거야. 왜냐면 첫째 항과 끝항은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첫째 항 더하기 끝항으로 가는 게 더 좋아요. 다 있나? 요게 마이너스 24라고. 빼기 24 맞나? 응, 그렇지. 다 했습니다.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약분하면 요게 4가 되겠죠. 2를 곱하시면 여기가 8 되겠죠. n 플러스 2가 8이니까 n이 그러면 6이겠네. n이 6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게 7이니까 d는 그러면 2겠네요. 다 나왔다. 그렇죠?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n은 각과 공차를 구하시오 라고 하시면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전형적인 유형 문제인데 이런 유형 문제는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풀이를 좀 기억을 합시다. 형태가 딱 있죠. 숫자에다가 가운데 끼워 넣어가지고 새로운 수열을 만드는 거. 근데 얘는 유형 문제니까 풀이를 좀 기억을 해둡시다. 어떻게 풀이를 기억한다고? 항의 개수를 다시 카운트하라고. 아시겠죠? 항의 개수를 새로운 수열로 다시 카운트를 하셔서 항이 총 몇 개인지를 딱 카운트를 해놓고 시작을 하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공식 쓴 거 2a 플러스 n-1의 d 이것도 많이 쓰지만 얘도 많이 쓰지. 그렇죠?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첫째 항과 끝항 이것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A 플러스 M 마이너스 1이 11번 해볼게요. 첫째 항부터 13항까지 합이 52.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이 160. 인 등차 수열에 첫째 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하시면 이라는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합니다. 자, 보시면 14항까지 합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죠? 2분의 n에 13 2a 플러스 n-1에 d 하면 52라는 소리잖아. 여기까지 됐니? 그럼 약분하면 얘가 다 2도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저 왼쪽의 식인 결국 a 더하기 6b가 4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 됐어요? 두 번째 밑에 거 한번 해봅시다.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은 공식 따라가보자.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에 d 이게 공식이고 얘가 몇이다? 160. 한번 가봅시다. 또 약분하면 빼기 30 빼기 3 빼기 3 2 곱하면 마이너스 6 되겠죠. 아니다, 2로 나누는 게 낫네. 아이, 그러면 못 나누구나. 2a 플러스 19d가 y 여기까지 하니 다 했다. 이 위에 식이랑 밑에 식 연립하면 a하고 d 나오겠죠. 위에 거 2배 8 빼면 d가 y d가 y니까 a가 10 16 다 해봤나? a하고 d를 다 구했으니까 거의 끝났죠. 다 구했잖아. 이제 합시다. 구하라고 하는 건 뭐야? 30항까지 합 n 2분의 n에 2a 플러스 그래서 a가 16이니까 2a 플러스 n-1에 d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거 계산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390 정도가 나온다. 됐어요? 자, 12번이 있는데 얘는 잠깐 쉬었다고 할까요? 지금 잠깐 쉬시죠. 해보자 얘들아. 등차 수열의 합공식까지 했고요. 뒤에 문제를 좀 더 풀어보자. 갑니다. 자, 12번. 첫째 항이 7인 등차 수열에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과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같을 때라고 했어요.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과 S3이죠.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S5죠. 이렇게 같대. 그랬을 때 이 수열은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해볼까요? 얘는 우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A를 미지수로 주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는데 대체로는 우리가 등차 수열의 미지수라고 하면 이 등차 수열이 어떤 수열이냐를 파악하는 그 미지수라고 하면 두 가지예요. A랑 D야. 첫째 항이랑 공차를 파악하면 이 등차 수열이 어떤 등차 수열인지가 나온단 말이지. 얘가 항의 개수를 미지수로 주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걔를 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두 가지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은 두 개야. 보시면은 여기 첫째 항이 7이다라는 게 나와 있지. 근데 얘는 A를 벌써 준 거고요. 두 번째 S3이랑 S5가 같다는 거에서 뭘 구하라고 준 거야? D를 구하라고 주는 거야. 그지? A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D를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 아, 얘는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 A랑 D를 바로 구할 수 있겠구나. 연립하면. 얘도 봐봐. 처음에 저거 첫째 항부터 13까지가 50이다 20까지가 빼기 60이다. 저게 딱 주어지는 순간 판단이 돼야 되는 거야. A랑 D를 구해야 되는데 식이 두 개네. 그러면 구할 수 있겠구나인 거지. 오케이?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니까 구할 수 있는 거야. 얘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S3은 어떻게 하냐면 공식 한번 써볼까? 2분의 N에 2A 플러스 A가 7이죠? 2A 플러스 N-1의 D 와 2분의 N에 5조 N은 2A 플러스 N-1의 D가 같다. 됐죠? 약분하면은 얘가 이렇게 약분되죠? 그래서 적어보시면은 21 더하기 3D가 35 더하기 10D 7D가 몇이냐? 14? 114? 이가 마이네. 됐나요? 자, 요걸 구해놓고요. A 구했고 D 구했으니까 A는 다 구한 거야. 다 구한 상태에서 구하려고 하는 문제 한번 봅시다. 이 수열은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를 구하시오 인 건데 한번 가보자. 얘가 빼기 D니까 A는 먼저 구해보시면 A는 마이너스 2n에다가 마이너스 2가 공차니까 빼기 2n하고 첫째 항이 7이잖아. 그럼 뭐야? 굳이 1 넣어서 7 나와야 되니까 그지? 얘가 언제 음수가 되는지를 구하시오 이것이. 됐나? 0보다 작아지네. 그러면 얘가 n이 9보다 커야 되니까 n이 4.5겠지. n 그런 거야. 5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1번이었고 2번이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지 구하시고 그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건데 잘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얘들아. 얘가 첫째 항이 7이야. 공차가 빼기 2고 그럼 이 녀석의 진행은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우리가 항의 합을 해서 최대값을 구한다는 것은 보시면은 여기는 계속 더하면 더할수록 이 뒤에 항들이 계속 더해지니까 항이 계속 커지지. 합이 계속 커지는데 마이너스를 더하면 합이 깎여 나가잖아. 음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양수까지의 합만 최대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4항까지의 합만 다 더하시면 되니까 16이다 하시면 되고요. 4항일 때가 최대입니다. 몇 항이냐라고 하면 4항이고 그때 최대값은 16이다 하시면 되겠지. 됐나요? 자, 여기 2번입니다. 들어가 봅시다. 13번 20 이상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3 또는 5의 배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합시다. 20 이상 100 미만 3 또는 5의 배수 3 또는 5의 배수 볼게요. 얘는 이렇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일단 3 또는 5의 배수니까 3의 배수 다 구하고요. 5의 배수 다 구해가지고 15의 배수를 빼야겠다. 그치? 겹칠 거니까 3의 배수 한번 구해보시면 20 이상에서 3의 배수는 21부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가겠지. 99까지겠지. 요게 3의 배수 되나요? 이거 1반항 한번 구해봅시다. 1반항을 AN이라고 하면
얘는 요거 공차가 3이죠. 공차가 3이니까 3n 플러스 21이니까 몇이야? 18이지. 됐나? 좋아요. 두 번째 5의 배수. 5의 배수 20 이상 100 미만이니까 5의 배수 써보시면 20부터 시작해서 25, 30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가? 95까지 가지. 왜냐면 100 미만이니까 100은 안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되고요. 요것도 이제 BN이라고 해서 한번 구해보자. 일반항 한번 구해보시면 공차가 5니까 5n이라고 일단 적고 첫째 항 보시면은 뒤에 15를 쓰면 되겠다. 그렇지? 됐나? 자, 요거 해놓고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얘네 다 더하고 얘네 다 더해서 15의 배수를 뺄 거거든. 일단 15의 배수부터 먼저 합시다. 15의 배수는 그러면 30, 45 얘들이겠지. 그럼 어디까지 가냐면 90까지구나.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105니까 됐다. 얘는 CN이라고 해볼까? 15n에다가 30이니까 플러스 15죠. 됐나? 다 했다. 이제 합시다. 이거 총합에서 이거 총합을 더하고 얘를 뺄 거야. 자, 이거 총합을 구하려면 우리는 몇 번째 항인지가 중요하지. D도 알고 A도 알지만 이게 몇 번째 항인지는 아직 모르니까 이게 몇 번째 항이냐면 99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요거 구하면 되죠. 얘가 99 되는 걸 찾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넘어가면은 81, 3으로 나누면 27. 그죠? 얘는 27번째 항이야. 따라오니? 두 번째. 얘도 이거 1번항 얘가 95 되는 거 찾으면 되니까 95. 양산해보자. 15 넘어가면 80. 5로 나누면 16. 되나요? 그래서 얘는 16번째 항이야. 뒤에 16. 그 다음에 요거 90. 얘는 요게 90이 되는 거 찾으면 되지. 넘어가면은 몇이냐? 75. 15로 하면은 5인가요? C요. 됐나? 다 했다. 이제 합시다. 뭐 할 거냐면 이거 합에서 요거 합을 뺄 거야. 요거는 27번째 항이니까 그럼 첫 번째부터 27번째까지 항 합을 구해봅시다. 2분의 n에 27에 첫째 항이랑 끝항이 있으니까 그냥 첫째 항 더하기 끝항 하는 게 10겠죠? 21 플러스 99에 됐니? 두 번째 2분의 n이 16 하고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그러면 20 더하기 60. 그래서 뭘 뺄 거냐면 요걸 뺄 거야. 2분의 n에 5항 첫째 항 더하기 끝항 30 더하기 90.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2240이 나온다. 앞에가 1620이고 1620이고 그 다음이 920이고 거기서 300을 빼면 2240. 네,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또는 뭐라고 하면 그 3의 배수, 5의 배수하고 겹치는 거 해서 빼는 거는 많이 해봤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그 집합단원 할 때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저 뭐야 배수 문제 뭐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나 이쪽 파트에서 했던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뒤로 가봅시다. 갑니다. 14.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n제곱 플러스 n입니다. 그랬을 때 A10의 값과 공차 D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A10은 우리 그거 기억나시죠? SN을 알 때 AN 구하는 방법. SN에서 SN-를 빼면 AN이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A10을 구하고 싶으면 S10에서 S9를 빼면 A10이지 않을까? SN에서 SN-를 빼면 AN이잖아. S10에서 S9를 빼면 A10이겠지. 됐나? 그래서 A10은 여기다 S10은 10 집어넣으면 되니까 100에다가 10이니까 110이지. 9 집어넣으면 81에다가 9 더하면 90이잖아. A10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했나? 두 번째로 공차를 구하시는데 사실 우리 그 2차에 그걸 했을 때 앞에가 우리 그 등차 수열의 모양을 그거 해봤을 때 이렇게 됐던 거 혹시 기억나니? 이거였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만약에 저걸 알고 계신다면 아하 저 2차항의 개수가 2분의 B구나를 안다면 아하 이 2분의 B가 1 되는 거니까 D가 2겠구나를 쉽게 알 수 있는데 뭐 여러분이 이것까지 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공차를 알고 싶으면 식이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치? 식이 하나만 더 있으면 되니까 아무거나 하나 쓰는 거죠. 이걸 해볼까? A9를 한번 보여봅시다. S9는 90이잖아. S8은 8 집어넣어보면 64에다가 8 더하면 되니까 70이야. 그럼 얘는 18이죠. 자, A9가 18이고 A10이 20이니까 요거에서 요걸로 갈 때 플러스 2가 됐지. 그래서 공차가 2구나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했나요? 이렇게 구하는 게 14번 문제예요. 원래는 아까 처음에 알려줬던 거 있죠. SN 빼기 SN-1을 해가지고 AN 구해가지고 걔는 2 이상일 때만 되고 첫 번째 A1은 따로 구하고 기억나시죠? 그렇게 구하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는 AN을 구하라는 게 아니야. A10이랑 공차 D를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해석할 필요 없고요. 그냥 저 숫자만 띡띡 넣어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15번 한번 봅시다. 15번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거대로 푸는 문제예요. 15번 한번 보시면 SN이 왼쪽 플러스 3n 마이너스 1일 때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문제가 이래요. 저렇게 생기면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공식 기억나시나요? SN에서 SN-를 빼는 거가 AN이다. 이거 기억나시죠? 단 n이 2 이상일 때만 된다. 기억나시죠? 요거 한번 써봅시다. SN은 뭐냐면 요거야.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3n 마이너스 1이고요. SN-1을 뺄 건데 고나 보고 있냐? n-를 넣어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계산 한번 해봅시다. n제곱 n제곱 날라가고 3n 3n 날라갈 거니까 여기 빼기 2n이 앞으로 나올 거라서 여기에 2n이 될 거고 플러스 1 빼기 3일 거니까 빼기 2일 거니까 이겠다. 암산이 좀 되시나요? 자 일단 n이 2n 플러스 2예요. n은 2 이상이에요. 됐나? 그리고 a1은 어떻게 구해? 따로 구해. 저기다가 1 넣어봐. 1 집어넣으시면 3이죠. 이렇게 따로 구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따로 적으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이 또 의구심을 좀 가질 거니까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 이 녀석은 2n 플러스 2라는 수열은 2부터 한번 넣어보시면 A2가 뭐예요? 2 집어넣으면 4에다가 2 더한 거니까 6이잖아. 그 다음에 3 집어넣어보시면 8 되죠. 뒤에는 이렇게 간다고. 두 번째 항부터는. 근데 첫 번째 항이 여긴 딱 3이거든요. 원래는 뭐여야 하지? 원래 6, 80이면 앞에가 4여야 하지. 여긴 3이잖아. 그치?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수열을 더하면 저게 나와.
요 수열을 더하면 저게 나와요. 그러니까 둘째 항부터만 이 수열을 등차 수열을 따라가고 첫째 항은 그냥 생뚱맞은애가 저기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우리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 대해서 성질 이야기 했었지 아까. 어떤 이야기 했었지?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상수항 보이시죠? 그렇지? 상수항이 저렇게 있으면 요런 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상수항이 없잖아? 상수항이 어떻게 없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A1을 구해보시면 상수항이 없으면 이렇게 나와. 4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값과 따로 구한 A1이 같잖아. 그지? 같으면 그냥 얘는 첫째 항부터 연결이 되는 수열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2 이상이랑 A1을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A는 2n 플러스 2다만 적어도 돼요. 되겠니? 그래서 얘가 만약에 상수항이 없으면 이렇게 그냥 이걸로 한 줄로 딱 끝나는 거고, 상수항이 있어서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안 되면 첫째 항과 둘째 항부터는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되겠죠? 오케이. 요게 이제 좀 요거 SN을 알 때 AN 구하는 거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 그래서 얘를 잘 기억을 해둡시다. 항상 SN에서 SN-를 빼서 AN을 할 때는 2 이상일 때만 되고 첫째 항은 따로 구한다. 따로 구한 첫째 항이랑 여기에 1 넣은 값이랑 같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첫째 항부터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됐나요? 민경, 네? 졸려 보이네. 민경이 왜 졸려요? 이렇게 됐어요. 왜 늦게 잤어요? 네? 왜 늦게 잤어요? 말을 못하는 걸 보니 놀다가 늦게 잤구만. 여러분 그 요새 밤낮이 혹시 바뀌어 있으신가요? 바뀌시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빨리 돌리세요 원래대로. 아시겠죠? 네, 바뀌면 좋지 않아요. 제가 추워요. 춥다고요? 네. 이상하다. 저걸 계속 틀어놨는데 거기만 춥나? 네, 틀어져 있어요. 아, 이게 막혀있구나. 뒷자리에는 으차. 네, 나옵니다. 예, 뭐 그럭저럭 나오는 것 같은데. 냉기가 그쪽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방학 때 그 생활 관리를 잘 해보세요. 방학 때 여러분이 건질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관리를 좀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긴 싫으시겠지만 뭐 어찌 매번 그놀 생각만 하면서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뭐 일 안 하고 어디 그 놀러나 다니면 좋지. 하지만 그게 그렇잖아. 놀러만 다닌다는 건 계속 쓴다는 소리인데, 그 뭐 계속 쓸 돈이 계속 뭐 펑펑 쏟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일을 해야 뭐 놀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하나의 삶을 감당하는 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취업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스스로의 이제 삶을 감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삶에 책임을 지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지금은 여러분은 뭘 하고 있냐? 부모님의 저거 하에 있는 거죠. 부모님이 여러분까지를 감당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그 모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이 쓰는 거나 노는 거는 다 부모님이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또 그렇잖아요. 나중에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독립을 해서 떠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독립을 해서 이제 떠났을 때 그렇게 되려면 취직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좋은 데 취직하셔야죠.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야 뭐 별 생각 없이 놀 수 있지만 그게 또 얼마 남지 않았어 얘들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뭐 이제 고1에서 고2 올라가잖아. 그래서 뭐 고2, 고3이 되게 멀 것 같지만 생각보다 금방 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고2였는데 어느새 내가 고3이고 좀 지나면 수능 치고 있고 좀 지나가 다음에 이제 대학교 그거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죠? 지금쯤이면 원서 발표가 났나? 뭐 다 하고 있을 그럴 때겠네요. 그죠? 대학교 때 정시 발표 그럴 때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또 어느 대학으로 갈지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인생의 큰 갈래가 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큰 갈래로 갈라지지 않는 상태야. 대체로 뭐 같은 동네에 살면 같은 학교 다니고 이러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똑같이 가는 건데 그냥 똑같이 가다가 큰 갈래가 갈라지는 것이 처음 갈라지는 게 대학이에요. 대학. 그게 이제 선택이기도 하지만 선택을 뭐 하고 싶으면 다 그냥 뭐 좋은데 의대나 뭐 이런 데 가겠지. 선택이기도 하지만 능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이제 갈라지면 그게 거의 뒤의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긴 해. 그래서 제 친구들도 보면 뒤에 이제 살고 있는 거를 보면 대체로는 전부 다 딱 대학을 간 거에 따라 나뉘는 것 같은데 대체로는 그래요. 그래서 어디를 간 거에 따라 대학이 아니면 직업이 달라지고 직업이 달라지면 뒤에 삶이 달라져. 사는 삶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뒤에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생각보다 대학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지. 제 친구들 중에서 뭐 대학교에서 나온 거랑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애가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거의 대체로는 뭐 예를 들어 뭐 공대 간 애들은 뭐 그쪽으로 해서 취직을 하였고 뭐 아니면 뭐 의대나 이런 데 간 애들은 뭐 의사가 됐겠지. 그리고 뭐 저런 애들도 있긴 있어요. 뭐 경찰대나 뭐 이런 거나 가가지고 나중에 뭐 사시쳐서 검사 되는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근데 대체로는 다 어디서 갈라지냐면 대학교에서 많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경찰대 가는 또 경찰대를 가게 되면 변호사가 되고 싶거든. 변호사 아니면 검사가 되고 싶단 말이야. 원래 우리나라 그 구조가 그래요. 경찰은 검찰 밑에 있단 말이죠 항상. 그래서 근데 경찰대는 엘리트잖아. 엘리트인데 갔더니 올라가 봐야 검찰 밑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검사 가고 싶다고. 그쵸? 공부를 해가지고 거의 사시 붙고 말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이 뒤의 삶에 꽤나 많은 영향을 끼쳐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진짜 막 나는 사업을 차릴 거야 해가지고 사업을 막 해가지고 하면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갈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면 대체로는 따라가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냥 마냥 생각 없이 노시면 나중에 좀 힘들어지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래에 좀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삶에 내가 1시간 공부하는 것이 나중에 삶에 조금 윤택해지도록 투자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자, 해볼게요. 은경아 일어나세요. 그렇지. 은경아 머리 좀 떼세요. 그렇지. 여기 좀 위로 올라와. 그렇지. 그렇지. 네. 자,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y축이 평행하는 10개의 선분을 같은 간격으로 그었다.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는 1이고 가장 긴 선분의 길이가 10일 때 10개의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거네. 보시면은 가장 짧은 게 이렇게 그었을 때 얘가 1이래. 그리고 얘가 같은 간격으로 그었으니까 이렇게 계속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을 건데 요 녀석이 1이라는 거잖아. 자, 요 간격이 1이라는 거잖아.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값이 어떤 값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A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a를 2x에 넣은 거에서 a를 x에 넣은 거를 빼면 되잖아. 그게 길이잖아. 그래서 a를 2x에 넣으면 요거의 값은 2a가 나올 것이고 요거의 값은 a가 나올 거니까 위에서 밑에 걸 딱 빼면 이게 a란 말이지. 그래서 요 a가 바로 요 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는 1,0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1,0부터 시작해서 몇을 계속 넣겠다는 소리야? 같은 간격으로 넣어서 여기 마지막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지. 간격이 1이라고 했고, 그죠? 아니다. 10개의 성분. 10개의 성분 맞네요. 그래서 1부터 시작을 해서 그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제 10이 되려면 이게 10개의 성분이니까 1부터 1, 2, 3, 4, 5, 6, 7, 8, 9, 10이겠지. 그래서 얘는 분명히 10일 거야, 맞지? 그거였죠? 했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10개의 성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니까 이거겠죠? 이거 n에 첫째 항 더하고 부탄 하시면 되고 55겠지. 됐나요? 다음 가볼게요. 17번. 첫째 항 1이 두 등차 수열 An, Bn의 공차가 각각 3하고 빼기 1일 때 2A 더하기 Bn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입니다. An 한번 구해보자. 공차가 3이래. 일단 3일을 적어놓고 첫째 항이 1이라고 했거든. 첫째 항이 1 되려면 얘는 이겠지. Bn 구해볼까요? 공차가 빼기 1이래. 빼기 n이잖아. 얘도 첫째 항이 1이래요. 첫째 항이 1이면 얘는 플러스 2겠지. 됐나? 다 했다. A, Bn 구해놓고요. 2의 AN 더하기 Bn 2의 AN 여기다가 2배를 하시고 Bn을 더해봅시다. 2의 AN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고 얘랑 얘를 더하면 되잖아. 자 이렇게 더하면 이 왼쪽이 n해서 이렇게 2개 더하면 5n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됐나? 이 수열에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시오입니다. 됐나? 이거의 첫째 항은 뭐죠? 여기 1 집어넣으면 되잖아.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은 3이죠. 그리고 얘가 공차가 5인 거 보이세요? 그래서 3하고 5씩 늘어가는 수열인 거지. 10항까지 합을 구하시오니까 10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50에서 2 빼니까 48이겠지. 됐나요? 이거 다 더한 걸 구하라 라는 문제고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 하겠어? 2분의 n에 10항까지니까 10 하고 여기에는 뭘 쓰는 게 좋아?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3 더하기 48을 쓰시면 됩니다. 계산할 수 있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17 다 했다. 17 다 했고요. 등차 수열의 합을 다 했으니까 오늘은 등비수열의 합으로 등비수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빰빰빰빰빰빰 등비수열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어쩌자 어쩌자 등비수열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그래서 등비수열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하다. 등비수열. 고은아 살아있냐?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뭐냐면 약간 요런 거야.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걸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모양을 보시면 등차는 아니지. 등차는 간격이 똑같아야 되는데 간격이 점점 벌어지잖아. 그렇죠? 등차는 아닌데 특징이 뭐예요? 딱 보니까 이거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얘도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얘도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얘도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얘는 차이가 똑같이 가는 또닥또닥의 느낌이 아니라 얘는
두 배씩 또 두 배씩 늘어가는 녀석이야. 즉 비율이 같은 거예요. 같은 비율로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비율이 같은 비율로 계속 늘어난다라고 해서 등비 수열이에요. 비율이 같다고 해서 두 배로 계속 늘어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같은 비율로 이렇게 가는 녀석을 등비수열이라고 하고요. 등비수열에 여기 곱하는 녀석 얘를 뭐라고 하냐면 공비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보통 적습니다. 요 R은 뭐의 약자더라? 여기 어디 적혀 있을 것 같은데 common ratio 뭐 아무튼 비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비율에서 R을 따서 저 R 그래서 얘를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등비수열을 일반항 한번 구해봅시다. 얘를 구하는 건 이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첫째 항이지. 여기 첫째 항. 얘가 둘째 항이지. 이렇게 간다고 이제 적어놓고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첫째 항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그냥 1이야. 둘째 항은 1에다가 2를 하나 곱했어. 맞지? 1에다가 2를 곱해서 둘째 항이 됐잖아. 맞지? 셋째 항은 1에서 2를 두 번 곱했어. 2를 두 번 곱했어. 셋째 항은 그러면 1에서 2를 세 번 곱했을 거고 넷째 항은 다섯 번째 항은 1에서 2를 네 번 곱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생각 2일 때는 2가 한 번, 3일 때는 이거 두 번, 4일 때는 이거 세 번, 5일 때는 네 번이면 하나씩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 1 내서 2를 n-1번 곱한 거야. 이해돼? 이렇게 됩니다. 요게 등비수열 1번항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요걸 1번항에서 한번 구해봅시다. 민경 보세요 빨리. 민경 빨리 보세요. 머리카락 보지 말고. 자 보세요. 1번항 시켜서 한번 구해볼게요. 얘가 첫째 항을 A라고 한번 해봐. 둘째 항은 그러면 여기다가 R을 곱했겠지. 셋째 항은 여기다가 R을 두 번 곱했을 거고 얘는 그러면 R이 세 번이고 얘는 R이 네 번이겠죠. 땡땡땡으로 가면 얘는 AR에 n-3번이겠지. 됐어요? 요게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다. 됐나? 그래서 얘는 AR에 n-1제곱이다. 저거 많이 써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기억합시다. 기억하셔서 우리가 뭐 구하라 라고 하시면 딱 구하시면 됩니다. 등비수열도 등차수열이랑 구조가 비슷해요. 구조가 비슷해서 얘도 두 가지만 구하면 돼. 초항이랑 공비 두 가지만 구하시면 되고요. 얘도 식이 두 개만 있으시면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식이 두 개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AR의 n-1제곱이다. 이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등비수열은 뭘 많이 쓸 것 같아? 지수법칙. 지수법칙 많이 쓸 것 같지 않니? 왜냐면 저기에다가 지수가 나와있잖아. 저 지수 자리에 있는 저걸로 지수법칙을 쓰는 문제들이 간혹가다 잘 등장을 하니까 지수법칙 한번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에 저걸 한번 봅시다. 등비중간. 등비중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런 거야.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그 전항에서 어떤 일정한 수 R을 곱해가는 수열이잖아. 그래서 AN에다가 R을 곱하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AN이라는 그 항은 그 전항에서 R을 곱해서 AN이 됐겠네? 여기까지 그렇지. 그래서 위에 거랑 밑에 거를 예쁘게 나눠봐. 나누기를 하시면 요 녀석은 요거에서 요걸 딱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얘도 알알 날라가니까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대각선으로 곱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해석 한번 해볼까? 무슨 말이죠 이게? AN-1, AN 플러스 이렇게 쓰면 가운데 항의 제곱은 좌우의 곱과 같다예요. 가운데 항의 제곱은 좌우의 곱과 같다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 AN-1이 먼저고 AN이 그 다음이고 AN 더하기 1이 그 다음인데 이 녀석을 제곱하시면 좌우의 곱과 같은 거죠.
등차 중앙이랑 비슷하지. 등차 중앙은 가운데 거의 2배는 좌우의 합과 같다였고 등비 수열은 가운데 거의 제곱은 좌우의 곱과 같다예요. 이것도 한번 볼까? 이거 2개 제곱하시면 4잖아. 2개 곱하면 4죠? 이거 제곱하면 16이죠. 2개 곱하면 뭐야? 16이지. 이거 제곱하면 64. 2개 곱하면 64. 그죠? 가운데 걸 제곱하시면 좌우의 곱과 같아요. 요게 등비 중앙입니다. 아시겠죠? 등비 중앙 잘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까지 하면 등비 수열에서 할 것들은 다 했다. 등차 수열과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울 건 없겠지. 가보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18번이요. 해낭이 이거인 등비수열의 얘는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얘는 우리가 등비수열의 구조가 일반항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 A, R, N-1제곱. 근데 약간 다르지. 막 1 빼기 2N 막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헷갈리잖아. 그렇지 않네. 헷갈리게 해놨잖아. 근데 뭐 그렇다고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왜냐면 AN이 나와 있다는 말은 여기다가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도 등비수열의 항들이 나온다는 소리니까 그냥 숫자를 넣어보시면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A1 한번 구해보시면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3이겠구나. 맞지? 두 번째 A2 한번 구해보시면 2 한번 넣어봐. 그러면 3 곱하기 2에 하면 2 집어넣으면 빼기 4니까 빼기 3이지. 얘는 8분의 3이잖아.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아하, 여기서 1로 갈 때 뭘 곱했지? 4분의 1을 곱했지. 그러니까 요게 공비인 거야. 첫째 항은 뭐였죠? 2분의 3인 거야. 첫째 항과 공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시오. 2분의 3, 공비 R은 4분의 1. 됐나?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첫째 항이 2분의 3이고 공비가 4분의 1이면 식의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첫째 항이 2분의 3이고 공비가 4분의 1이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AR의 N-1제곱이라고 했잖아. AR의 N-1제곱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등비수열 이거 할 때 뭐 많이 쓴다고? 지수법칙 많이 쓴다고. 지수법칙으로 한번 가보자. 저거 한번 봐봐. 이게 1 빼기 2n인데 분리해. 됐나? 앞에 6이고 빼기를 안으로 넣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 따라오나? 그러면 이게 됐어요? 여기까지 했지? 근데 원래 이제 등비수열을 보시면 여기가 n-1이야. 여기는 n이잖아. 하나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n-1로 맞추려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끄집어내. 하나를 끄집어내면 하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랑 이걸 합치면 4분의 6. 그러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고 얘가 4분의 1에 이렇게 만들면 얘가 얘랑 같지. 보이세요? 그래서 그냥 이거에서 요렇게 가서 이걸 만들어서 첫째 항이랑 공비를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나는 이렇게 막 해서 골치 아파. 그러면 그냥 1 넣고 2 넣고 해서 찾으셔도 금방 찾아요. 됐나요? 그래서 지수법칙, 여기 지수법칙 꽤 많이 나옵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2번 해볼게요. 공비가 마이너스 2 6항이 160 인 등비수열 첫째 항을 구하시오. 6항은 말이죠. 6항은 봐봐. 여기다가 6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AR의 5제곱이죠. AR의 5제곱이야 6항은. 그래서 얘는 AR의 5제곱해서 160인데 R이 마이너스 2라며 그러면 A 곱하기 빼기 2의 5제곱해서 160이 된다는 것이고 빼기 2의 5제곱으로 나누시면 몇 나오지 이게? 10이네? 말이 안 되는데? 10이 아니라
5네? 5죠? 빼기요.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5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지? 첫째 항을 구하시오. 잠깐만. 아니 빼기 160이네. 왜 160이라고 적었지? 빼기 160. 빼기 160. 그럼 여기서 빼기 160. 그러면 플러스 5. 그치? 들어갑시다. 뒤에 가면 이렇습니다. 19번 장 한번 가봅시다. 19 A1 더하기 A2 60이고 A3 더하기 240 인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시오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진 조건이 두 개 나오지. 두 개 나오는데 우리가 구해야 하는 A랑 R 두 개야, 그지? 그러니까 쟤는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해보자. 자, 첫째 항 A, 둘째 항 AR, 셋째 항 AR 제곱, 넷째 항은 AR의 세제곱. 됐어요? 요거가 R 제곱이 공통이니까 R 제곱으로 묶어보시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했니? 저렇게 구해놓고 나면 저거 보이시죠? A 더하기 AR 요거 요게 여기 있잖아. 얘가 60이잖아. 요게 60이잖아. 그지? 그러면 R제곱이 몇인 거야? 단 거지. R은 그럼 뭐야? 여기까지 했니? 얼마인데? 거기서 보시면 첫째 항 공비를 구하시오인데 뭐 둘 다 상관이 없겠다. 해봅시다. 그러면 2일 때랑 빼기일 때로 나눠서 한번 구해보시면 R이 2면 A가 R이 2면은 여기다 2 넣어봐. 그러면 3A가 60이니까 A가 20이네. 이렇게 가나 있고 R이 마이너스 2면 R이 빼기 2면은 마이너스 2 빼기 60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 됐어요?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시오. 둘 다 따로따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다음 가볼게요. 20번 하기 전에 뭐 지금 잠깐 쉬었다 갈까? 잠깐 쉬었다 가시죠. 가볼게요. 자, 19번 했고요. 20번 한번 해봅시다. 20번 2항이 122 4항이 108 인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에 의해서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시오입니다. 해볼게요. 두 개니까 구할 수 있겠지. AR이 마이너스 10이고요. A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08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나누면 AR의 함승이고 AR로 나누시면은 AR이 날라가면서 R 제곱이 남겠죠. 그럼 108을 121로 나누시면 12분의 108 몇이지? 9? 9네요 9. R이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데 공비가 음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R은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어보시면 A는 4겠지. 됐나요? 다 있다. 구해놓은 상태에서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시오 구했고요. 마이너스 972는 몇 항인지 구하시오 이건데 이렇게 있으니까 AN을 일단 구하자. AN은 그러면 AR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지? 얘가 몇이냐면 마이너스 972 4로 나누면 428 446 432 243이네요. 그죠? 빼기 3에 몇 승을 해야 243이지? 5제곱을 해야 243이죠.
일단 n 빼기 1이 5니까요. n은 그러면 6이 6항입니다. 다음 가볼게요. 자, 21. 248에서 500보다 커지는 항은 몇 항인지 구하시오. 얘는 암산을 좀 할 수 있으시면 금방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보자. 등비수열이잖아. 초항이 2고요. 공비가 2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그냥 합체가 가능하죠. 2의 n제곱으로. 얘가 뭐라고? 500보다 커지는 건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의 n제곱보다 500보다 커지는 녀석은 몇이 있지? 512. 512가 2의 몇 승이냐? 9승이네. 8승은 256. 9승이죠. 그래서 9일 때 500보다 커집니다. 22 한번 가보자. 이런 거 하실 때 기준을 어떻게 잡아두시면 좀 편하냐면 커지잖아. 2의 n제곱에서 10승을 기준으로 잡아놓으면 편해요. 10승이 1024니까 9승 같은 경우에 요거 2로 나누기만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512가 쉽게 나온다고. 다음 가볼게요. 2, A1, A2, A10 그리고 20. 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뭐라고 했지? 다시 카운트를 하라고 했어. 항의 번호를. 얘를 첫 번째 항, 얘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이라고 보시면 얘는 그러면 11번째 항이고 얘가 그러면 12번째 항이구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첫째 항이 2인 상태에서 이 12번째 항을 한번 보시면 첫째 항 곱하기 아래 11승이죠? 그러면 첫째 항이 2고 R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해서 20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R에 11승을 구했어. 자, 이거 구해놓고요. 뭐 하라고 하는 건 이제 한번 봅시다. A1 곱하기 A10이지. A1 곱하기 A10을 한번 해보시면 A1 A10인가? A1 A10 예, A1 A10 A1 곱하기 A10을 구하라 이건데 A1은 여기서 치자면 A1은 둘째 항이고요. A10은 11번째 항이거든. 둘째 항은 뭐라고 쓸 수 있어? AR 11번째 항은 뭐야? AR에 10승이지 11번째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얘가 A제곱 R에 11승인 거야. 근데 A 알지? 여기는 A라고 쓰면 안 되네. 여기 첫째 항이 B잖아. 그치? 아하. B라고 써야 맞겠다. 첫째 항이 B니까. B제곱 R에 11승이니까 B제곱인데 B는 2잖아. 그래서 얘가 2니까 제곱하면 4. R에 11승은 10. 돼서 40이다. 됐니? 다음으로 갑시다. 한 3개, 4개 남았네요. 다음은 저거 등비중앙. 이거 세 개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저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를 A, 두 번째 걸 AR, 세 번째 걸 AR의 제곱으로 하기에는 새로운 미지수가 등장을 해야 되고 식이 세 개가 돼버려서 꽤 복잡하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안 풀고요. 그냥 세 개 있으니까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중앙 쓰자. 가운데 거의 제곱은 좌우의 곱과 같다. 얘를 쓰는 거예요. 얘를 쓰시면 얘가 왼쪽이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이 이렇게 되겠지. 3을 곱하시고 왼쪽으로 넘기시면 8이 24니까 25. 그 다음에 48
28에서 2를 더하면 50. 2로 나누면 얘가 2로 안 나눠지. 좋아요. 인수분해가 되나? 되네. 25니까 5하고 10? 아니지. 5하고 10. 이거지. x가 적소는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x의 값을 구하시오. 네, 둘 다 되겠죠. 문제 없습니다. 뒤로 가봅시다. 20다. 양수 ABC에 대해서 4AB랑 BC 64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ABC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대. 합시다.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지금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잖아. 그럼 당연히 등비조각 써봐야지. 가운데 거의 제곱은 좌우의 곱과 같다. 두 번째, 가운데 거의 제곱은 좌우의 곱과 같다. 이렇게 딱 쓰시고요. ABC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니까 ABC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하면은 등차는 등차 조항이지. 가운데 거의 2배는 좌우의 합과 같다. 이걸 쓰겠죠? 됐어요? 요거를 이제 한번 써볼 건데 A랑 C 사이의 관계를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다가 16배를 해. 그러면 64b가 되지. 근데 이 64b는 C제곱과 같으니까 16A제곱이 C제곱이랑 같네. 그러면은 4A가 C겠네. 대신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어. 근데 거기 보시면 양수라고 했거든요. 세양수 ABC. 그냥 요거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니고 4A가 그냥 C겠네.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됐죠? 4A가 C니까 C 자리에 4A를 집어넣어. 그러면 얘는 2B가 5A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A가 5분의 2B. 다 했다. 구하라고 하는 게 뭐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 아하, 이제 이거 넣어가지고 저거를 구하자. 저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A제곱은 4B에서 B 자리에 요걸 집어넣어. 5분의 2B. 잠깐만. A 자리에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다시. A 자리에다가 5분의 2B를 넣어. A 자리에 5분의 2B를 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거잖아. B가 양수기 때문에 약분해도 돼요. B는 그러면 우와 일단 25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이제 25를 집어넣으시면 A가 10에다가 나오고, A에다가 10 집어넣으시면 C가 40에다가 나오겠지. 마무리다. ABC 풀어지진 않았겠군. 됐나요? 얘도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처음에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봐봐. 얘가 등비수열이라 해서 식 하나 나오지, 얘가 등비수열이라 해서 식 하나 나오고요, 얘가 등차다 해서 식 하나 나올 거야, 그렇지? 미지수는 3개야. A하고 B하고 C. 근데 구하라고 하는 주어진 식은 3개. 그러니까 풀려야 돼. 그렇지? 풀리겠구나 하고 푸시면 풀립니다. 다음 가볼게요. 25. 3차 방정식의 세분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 K값을 구하라 입니다. 할게요. 얘는 그냥 A, AR, AR의 제곱이라고 두면 되겠죠. 등비수열이니까. 됐나? 합시다. 근각의 수 세근합은 6. 두 개 하시면 이렇게 두 개 하면 A제곱 R, 이렇게 두 개 하면 A제곱 R제곱, 이렇게 두 개 하면 A제곱 R의 상승 하시면 요게 맞불마니까
알겠지? 요거 활용하면 구할 수 있겠다. 이거 AR로 묶어봐. AR로 묶으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에 제곱 이렇게 되죠. 마침 이게 있잖아, 그지? 6이니까 얘가 6이겠네. 그럼 얘가 6이면 624를 되려면 얘는 마스 하겠네요, 그죠? AR이 마이너스 4야. 짠. 그래서 우리가 A 자리에 R분의 마이너스 4를 자, 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플러스 A A R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A 하고 R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약분돼서 여기까지 되냐? 여기까지 되지? 양변에 R을 곱합시다. 양변에 R을 곱하시면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 이로 나누면 짠 된다. 일단 A도 구할 수 있지. 빼기 2면은 여기다가 빼기 2 집어넣으시면 2 또는 빼기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8 됐죠? 이거하고 이거는 뭐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같은 게 나오거든. 볼까? A는 2 빼기 2면은 빼기 4 그다음 또 빼기 2 하면 8 되죠. 얘가 A가 8이라고 하면 A가 8 빼기 2분의 1 하면 빼기 4 또 빼기 2분의 1 하면 2 되니까 어차피 2 빼기 4 8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든 저거든 간에 저 세수는 똑같이 나옵니다. 2하고 빼기 4하고 8 그러니까 우리는 색은 이렇게 구했고요. 2하고 빼기 4하고 8 이제 마지막으로 근각에 있어서 이 K값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K K가 64 하면 만 됐어요? 저거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죠. 저 우리 등차 수열에서 했던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거의 유사하다. 지난 시간에 했던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와 거의 유사하니까 그대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비수열의 활용 26한번 해보자. 첫 번째 삼각형은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이래. 이건데 뭐 했냐면 판별의 길이가 2인 첫 번째를 하고 나면 S1이라는 건 여기를 가운데 중점 잡아서 가운데에 저 구멍을 딱 뚫겠대. 됐나요? 그랬을 때 이 S1의 넓이 이게 S1의 넓이고요. S1의 넓이 한번 계산해 보시면 남은 도형을 S1이라고 하고 다시 해서 남은 도형 S2, S3에서 S10의 값을 구하라 이거네요.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 첫 번째 큰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제일 큰 정삼각형의 넓이는 뭐지? 정삼각형의 넓이를 X라고 했죠. S는 4분의 루트 3 2의 제곱이니까 루트 3이에요. 됐어요? 자르기 전에 정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3이고요. 이 녀석을 저만큼 잘라냈는데 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만큼이지 얘는? 4분의 1이지. 왜냐면 얘를 반반반해서 이렇게 자르면 이거는 다 똑같은 삼각형이잖아. 그죠? 다 똑같은 정삼각형이니까 삼각형 4개 중에서 1개를 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4분의 1을 빼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원래 넓이에서 4분의 1을 끄집어냈으니까 4분의 3이 남았겠지. 됐어요? 그래서 S1을 하고 나면 이 S1을 하고 나면 원래 넓이에다가 4분의 3만큼이 되는 거예요. 넓이가 4분의 1을 끄집어내 4개 중에 하나를 끄집어냈으니까. 되니?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거에다가 또 뭐 하냐면 또 이거 하겠다는 소리지.
저거에서 조만큼을 다 끄집어내겠대요. 요거 이렇게 끄집어낸다는 소리네. 그럼 생각을 해봐. S1 남은 거에서 요삼각형의 4분의 1을 빼는 거고 요거의 4분의 1을 빼고 얘도 4분의 1을 뺀 거니까 결국 S1 전체에서 4분의 1을 끄집어내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S2라는 것은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에서 다시 4분의 1을 끄집어냈으니까 또 4분의 3을 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하, 한 번 할 때마다 계속 4분의 3으로 줄어드는구나 를 알 수 있고요. 그럼 당연히 10번을 하면 되겠어요? 10번째의 넓이를 구하시오 하면 루트 3의 4분의 3의 13이 되는 거예요. 계속 4분의 3을 해가니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등비수열까지 해봤고요. 오늘의 저거는 진도는 여기까지만 딱 합시다. 남은 시간 동안은 우리 저 숙제 체크 한번 해보시고 저라고 좀 풀어보시고 시험 안 치신 분들은 시험 좀 쳐보자.